석유 대박. 우리 석유 대박의 꿈, 산유교의 꿈은 계속 꾸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석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네. 논평도 내고 아무리 음. 말을 해도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정말 이제 신기하게 생각됐던 게 네.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에 영일만 석유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제가 워딩을 하지 않으면 일단 뭔가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네네.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바로 지금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워딩. 저는 네. 오늘 그러니까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석유가스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6월 3일에 오늘 승인했다라고 아하. 대통령은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문제점. 이 승인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건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산자부는 대통령 브리핑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8분 전인가 이 소식을 알고 나와서 옆에서 원고를 읽은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산자부 장관은 왜 자기 소관인 내용을 몰랐다고 했을까? 그리고 산자부는 장관은 네.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 거기서 서로 연기를 한 건가? 연기를.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문제점은 대통령이 승인한 날이 6월 3일인데 지난 1월에 시추가 결정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능력자예요. 4개월 전으로 네.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시추를 오늘 승인해줘요. 승인했다. 그런데 본인은 딱 깨어보니까 4개월은 지나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한 거라고 기억을 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 예. 진실에 대해서. 근데 뭐 이제 정부의 설명은 그때는 뭐 하나 이렇게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해서 뭐 아니, 5개 뚫고 뭐 이렇게 한다.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대통령이 하는데. 6월 3일에 승인을 했다는데 개수랑 관계없이 누가 먼저 4개월 전에 이거 네. 계획이 다 결정됐다고 본인들끼리 뭐 아름아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시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발표했는지도 궁금하고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텍사스의 그 집도 우리가 지도로 많이 봤지만은 네. 이런 컨설팅 1인 업체에게 왜 이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맡겼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누가 소개시켜줬을까 의문도 있고 그러니까 관저 공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적하고 다누리 우려해서 건설. 봤던 그런 수의계약의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도 그 들고요. 수의 계약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 그 민생 토론 열 때도 25번인가 맞아요. 했었죠. 선거 기관부터 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다 한두 건 빼고 수의 계약이더라고요. 그리고 관저 이전, 아하. 그다음에 방탄 유리창, 네. 그거 썬팅하는 거, 아하. 그것도 10억 원의 국고를 써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다 수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 하나하나 불투명하고 과연 왜 이렇게 국정이 운영이 될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 네. 뭐 기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떡하든 국민 눈을 돌리고 인기를 올려서 전국을 좀 돌파해 보자.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뭐 영일만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 액트지오, 액트지오 석유 유전 개발 사업도 그냥 막 던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 전환 이슈 돌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액트지오 유전 개발 사업도 대통령이 정말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았다면 네. 대통령이 그거를 내가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뭐 저기 봐 거의 1인 기업이나 다름이 없고 네. 법인세를 미납하는 그런 회사의 유전 개발 그 사업이 뭐 확정적이다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할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누군가가 이거 좋은 겁니다 보고를 하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간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인기도 없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물을 한번 타보자. 네. 그래갖고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서 보니까 막 터지는 거 보니까 요새 또 말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뭔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때도 저는 그때도 속았다고 봐요. 피해자다. 본인이 29표 나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니고 네. 해외 순방을 누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그 참모들은 대파 한 단도 5원, 875원이라고 설명을 하면 대통령이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이러잖아. 이게 물정을 모르는 거야. 물정을. 사람을 쉽게 믿거나. 네, 물정을 모르니까 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좋은 말만 하고 자꾸 대통령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또 잘 속아. 잘 속고 자기를 잘 속이는 사람한테 관대해. 관대한 거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은 예. 가서 너 왜 허위 보고냐 따져야 되는데 네. 그냥 너 뭐 사람이 뭐 하면 그럴 수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하나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나 그거 성남까지 가서 다시 확인 사살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그 새만금 잼버리나 네. 새만금 잼버리 때도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온수가 나온다고. 예? 본인 개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막 부산 엉뚱하다고. 엑스포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정이 그런 거야. 그렇네요. 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 이번도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정 액트지오 여기서 쫄딱 망하다 보니까 그냥 검찰 믿을 건 너뿐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은 항상 검찰이었다. 최후의 수단은 네. 검찰이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님, 저는 진짜 제가 근무했지만 네. 너무 억울한 일이라서 제가 잘 설명은 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대파 875원은 계속될 것이다. 항상 속아주니까. 항상 속아주니까.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치호 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참, 시원하다.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안쓰러운 느낌도 좀 들고 대통령 계속 속고 있다. 놀림 받잖아요. 예.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4분짜리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4.6의 꿈을 설파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순방까지 가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까지 갔다 오면서 지지를 올리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리얼미터 조사조차도 떨어졌어요. 30.1%가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그래요? 30.1%. 리얼미터니까. 아, 리얼미터 조사라는 걸 감안한 거 좀 보면은 그래도 20%대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순방 호재 아니면은 외교 호재 이 산유궁의 꿈 호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자, 저희가 지금 너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겨서 이걸 개그 소재로만 자꾸 이제 국민들도 그걸로 뭔가 승화시키려고 이 분노와 고통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지명 입찰 계약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입찰 심사 자격을 거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너 한번 들어와봐, 너 한번 들어와봐 하는 게 아니라 지명 입찰을 하려면 입찰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네.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하는 석유가 네. 나올 것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한테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맡길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자격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에 참가하라고. 그렇네요.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부서가 어딘지 네. 골라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한 업체를 골라서 한번 참가해봐라고 한 거라면 네. 이거는 산자부도 물론 다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한국석유공사가 먼저 조사받아야 되는 1순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석유공사 사장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 분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 외교로 엄청나게 큰 그 국고를 네. 해먹었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적이 얘기까지 있습니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퇴직하고 음.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내리는 것에 예. 이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음. 이제 창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교육을 받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뭐 순식간에 여기 계획에 불려와 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으니 석유가 커피냐 이런 얘기가 석유나 커피. 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은 비슷한데. 네, 일단은 예.
이 영일만 석유 게이트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조국혁신당은 그 액트주와의 계약 과정 그리고 매장량이 140억 네. 배럴이라는 근거에 대한 보고서를 아하.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거듭 요구하고 아직 안 있다. 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국회 산자회가 열려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산자위하고 네. 국방위하고 예결위는 민주당에서 예결위는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박정 예결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은 됐고요. 네. 자, 산자위, 국방위는 꼭 꼭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상임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